안녕하세요. 아라자연 농원입니다. 오늘 계속 장마가 심하잖아요. 장마가 너무 심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밭에도 장마 대비 계속 잘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아미노산은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미원, 그리고 이제 요소, 그리고 이제 가루 아미노산 비료라고 그러죠. 그리고 액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요. 지금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좀 시끄러운가요? 네, 일단 진행은 할게요.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들 네 가지는요, 다 그 원자 구조가요, 질소랑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질소 비료입니다. 질소 비료인데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제 이 질소, 아미노산들의 역할들이 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질소 아미노산들은요, 우선 고추 나무를 키를 크게 하죠. 그죠? 키를 크게 하고 고추잎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고추도 크게 해요. 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질소의 역할이고요. 그러면서 이 고추나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를 다량원소라고 하잖아요. 고추가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가 다량원소입니다. 다량원소입니다. 질소는 많이 필요로 해요.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기는. 근데 너무 많이 지나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두 개를 좀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당연히 질소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NPK, 질소, 인, 칼륨, 다량원소입니다. 그리고 칼슘, 우리가 많이 주죠. 칼슘. 그 다음에 황과 마그네슘까지, 이게 다량원소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이 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탈이 안 생기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주는 원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고추나무를 튼튼하게 하고요,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기에 1차 추비, 2차 추비 할 때 질소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넣어야만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괴저 바이러스도 예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안 넣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소는 반드시 1차, 2차 추비 때 주시고요. 만약 1차, 2차 추비 때 안 주시면은 지금이라도 계속 질소는 주셔야 됩니다. 질소는 꾸준히 필요해요.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 때 질소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 기간이고, 그럼 여름에 고온기 때 잎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고추나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고추가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나무가 이렇게 축 처지거나 많이 잎이 쪼글쪼글 하거나 하면은 요수 비료를 20리터 통에 20g 타서 옆면 살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추잎이 펴지는 경우도 있고요. 고추가 이제 축 처졌던 게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100리터면은 100g 정도 타서 옆면 시비 살짝 해주면은 고추가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원이 질소입니다. 질소 비료. 우리가 이제 조미료로 쓰잖아요. 그죠? 미원을. 이 미원은 이제 텃밭용으로 고추 조금만 키울 때 집에서 이제 한 10개나 20개 정도만 고추 키울 때 미원 사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원보다는 요소가 더 낫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소 비료가 확실히 더 좋아요. 미원보다는. 근데 뭐 요소를 뭐
조그만하게 뭐 1kg나 2kg나 이렇게 팔면 좋은데 요소 프리푸드가 20kg예요. 20kg 한 부대씩 팔기 때문에 20kg를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미원으로 한두 포기 키울 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많이 키우면 그냥 요소 20kg 사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이제 미원은 이렇게 이제 자기 소규모 작은 한 10그루 정도까지만 5그루에서 한 10그루 정도 키우시는데 이제 미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원이 요소 비료니까 질소 비료니까 그래요. 미원 이렇게 이제 미원은 텃밭용으로 사용하시고요. 자, 이 미원에는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이 없어요. 미생물이 살지를 않죠, 미원 자체에는. 그리고 대사산물은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원에는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황 효과도 없습니다. 황도 안 들어있어요, 미원에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원은 순수하게 질소 비료입니다. 순수하게 100% 순도는 100%예요. 100% 질소 비료인데 이 미원 속에 들어있는 질소의 양은 10에서 15%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원이 질소 비료지만 질소가 함량이 10에서 15%가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미원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소 비료 있죠. 요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관행농에서 다 사용하죠. 저도 이제 요소 비료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이 요소 비료는 이제 일반 관행농에서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 요소에도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이 없습니다. 대사산물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또 그리고 황 성분도 없어요. 여기 얘네들한테도. 하지만 이 요소에는 이 요소도 100% 순도 100% 질소 비료입니다. 100% 질소 비료인데요. 여기에는 들어있는 함량이 약 45%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요소가 가장 좋죠. 질소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를 우리가 많이 써요. 순도 100%라고 해서 모두 다 이 비료가 100% 질소 비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질소 비료지만 요소를 우리가 주잖아요. 요소가 순도 100%지만 완벽한 순도 100% 질소지만 함량은 45%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 100%다 질소 비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시면은 한 약 45%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미원하고 이 요소도 마찬가지로 수용성 비료입니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타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소는 우리가 이제 무농약 재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GAP 인정받으신 분들까지 요소 비료를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유기농 인정받은 분들은 요소 비료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무농약이라든지 GAP 인정을 받은 분들까지는 이 요소 비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소 비료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가루 아미노산이라고 아미노산 비료가 따로 있어요. 이 아미노산 비료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 비료는 우리가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 있죠.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루 아미노산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얘는 비수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수용성인데, 자, 가루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이 20개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이 20개 중에서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수용성은 12개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이 8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용성은 아까,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비수용성입니다. 물론 물에는 녹아요. 물에는 녹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용성 12개는 물에 먼저 녹아요. 녹아서 토양에 이 고추한테 효과를 바로 줍니다. 효과를 바로 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 8개는요 바로 안 녹아요. 이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8개는 바로 안 녹아서 얘네들한테 나중에 이 질소 비료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수성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에서 역할을 이제 지효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이 완효성, 지효성, 수용성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또 이제 이까지 다 설명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가루 아미노산은 이 고추밭 흙에서 지효성 성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지효성이라는 게 처음에 20개 중에서 12개는 먼저 녹고요. 100%로 따지면 60%는 먼저 녹아서 고추의 질소의 효과를 주고요. 그 나머지 40%는요, 나중에 천천히 녹아서 고추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소 비료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게 아미노산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가루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가루 아미노산은요, 마찬가지로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은 없어요. 미생물하고 대사산물도 없고요. 그리고 황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루 아미노산에만 특이하게 황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가루 아미노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황이 들어갔냐면은, 황은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황도 이제 다량 원소입니다. 질소도 다량 원소고요. 그래서 향이나 맛이나 색깔을 내는데 이 황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루 아미노산을 사용하면은 좋긴 좋습니다. 자, 가루 아미노산도 순도 100%의 질소입니다. 순도 100%의 질소인데 여기도 함량이 10에서 15% 밖에 질소가 안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바로 효과를 줬다가 나중에 40%는 뒤에 천천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소 효과를 준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액비입니다. 액비. 우리가 이제 발효시켜서 쓰는 액비들 있죠. 저도 이제 발효시켜서 쓰는 액비를 사용을 하는데, 질소질 들어있는 액비들이 뭐 생선 액비, 그 다음에 음식물 액비, 뭐 오줌 액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생선 액비가 좋긴 한데, 저는 한번 만들고 나서 안 만들어요.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음식물 액비도 약간 이제 썩은 냄새가 나요. 나는데 이 생선 액비는 엄청납니다. 그 냄새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선 액비 한번 만들고 나서 더 이상 안 하고요. 저는 음식물 액비만 이제 질소질로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 자, 이 발효 액비가요, 발효 액비도 이제 유기농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유기농 인증 농가에서 발효 액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발효 액비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질소 함량이 너무 낮아요. 질소 함량이 정말 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비를 이제 얘네들한테 줄 때는 좀 많이 주잖아요. 그래, 질소 성분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하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에는 미생물이 살아요. 미생물이 있고요, 황 공급 효과도 줍니다. 그리고 대사산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얘네들이 미생물이 살아가지고요, 여기 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 항상 미생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미생물은 우리 고추 키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미생물이 살면은 이제 여기 흙이 부드러워져요. 흙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 액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흙을 부드럽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뿌리 내림이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풍부하고요, 이 대사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사산물이 우리가 액비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넣고 만들잖아요. 음식물 액비 만들 때도 그러고 오븐 액비 만들 때도. 그래서 그 액비 속에 대사산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양분들의 흡수를 좋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액비 속에 유일하게 발효 액비에만 대사산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유기농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움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액비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발효 액비도
가루 아미노산이랑 비슷하게 얘네도 비수용성이에요. 비수용성이라서 우선은 수용성인 걸 먼저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소비료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싸죠. 돈이 그게 안 들어가니까 액비를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액비를 만들면 되는데 대신에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또 대신에 냄새가 나요. 그런 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도 많이 필요해요. 통이 많이 필요해요. 통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비는 대신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외로 질소 함량이 너무 낮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액비를 많이들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액비로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면 액비 이 감당이 안 돼요. 액비 통으로 아무리 통을 많이 만든다고 쳐도 액비도 또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액비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액비통 500리터 한 통이 얼마 예전에는 좀 쌌는데 지금은 그 10만원에 10만원. 너무 비쌉니다. 까만 500리터 통 하나가. 그 10개만 사도 100만원이에요. 그만큼 지금 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할 때는 한 6만 얼마, 6만 7천원, 8천원, 7만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한 10만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이거 이 통 10개만 사도 10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통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발효액비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랑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이 아미노산 중에 유일하게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이 있는 게 액비입니다. 이 대사산물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이 고추 흙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미생물하고 대사산물들입니다.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추가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유기농법이랑 탄핵농법이랑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미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생물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